요즘 정부가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겠다면서 아주 강력한 대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바로 공무원들의 개인 휴대폰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이 발표 하나 때문에 지금 한국사회 전체가 국가 안보냐, 개인의 사생활이냐, 이 두 가치를 놓고 정말 뜨겁게 맞붙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논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바로 위 상사가 갑자기 다가와서 업무 때문에 그냥 개인 휴대폰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심지어 사진첩까지 좀 봐야겠다고 말이죠.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엄청 당황스럽고 솔직히 좀 불쾌하겠죠.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논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란 조사 계획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내란 음모처럼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사건을 미리 막기 위해서 특별조사팀, 일종의 TF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공직자를 찾아내겠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게 더 흥미로워집니다. 그냥 휴대폰을 슬쩍 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만약 필요하다면 디지털 포렌식, 그러니까 지워진 데이터까지 싹 다 복원해서 분석하는 작업까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료의 잘못을 신고하는 제보센터까지 만든다고 하니 조직 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쉽게 상상되시죠? 물론 정부도 이런 우려를 아는 듯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건 강압적인 수사가 절대 아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서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를 잠시 확인하는 수준일 뿐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무분별하게 사생활을 침해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동의라는 부분에서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상사가 그것도 정부 조사팀이 와서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싫습니다. 제 사생활이라 못 보여드립니다. 라고 딱 잘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게 사실상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의 모든 디지털 기록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길을 여는 거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논쟁을 법적인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이 계획이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그런 날선 비판을 받는지 그 근거가 뭔지 한번 따져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영장주의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게 바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획은 이 대원칙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비판하는 쪽에서 제기하는 법적인 문제들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것. 둘째, 이런 말 해도 되나? 하는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어서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셋째, 이게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내부 경쟁에서 이기려고 악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 법원이라는 객관적인 기관의 통제, 즉 영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법적인 논란이 그냥 서류 위에서만 오가는 딱딱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직사회 구성원들의 일상과 조직 문화 전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조직 안에 작은 감시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날 지켜보고 있을지 몰라? 어제 동료랑 나눈 농담이 혹시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요. 서로를 믿는 게 아니라 잠재적인 감시자나 신고 대상으로 보게 되겠죠. 조직의 신뢰가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뚝 떨어질 거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어떻게든 문제안 일으키려고 몸을 사리게 되겠죠. 이건 결국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자율과 혁신, 수평적인 조직 문화, 이런 정책 방향과도 완전히 반대로 가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논의의 수위를 한 단계 더 올려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계획의 방식 자체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이나 혹은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 국민을 통제하는 방식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굉장히 도발적인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정도는 감소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것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통제라고 보시나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판단에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표는 이번 계획과 권위주의 국가의 감시 모델을 비교한 건데요. 물론 대상을 보면 공직자로 한정돼 있고 목적도 국가기관 확립이라고 하니까 명백한 차이는 있죠.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로 저 수단과 절차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법적인 통제가 애매한 상태에서 제보에 의존해 개인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그 방식 자체가 너무 비슷하지 않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해결책은 정말 없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싸우기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전문가들은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의 기본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감시와 통제로 겁을 줘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정수색이 필요하면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둘째, 제보센터 문제입니다. 악의적인 허위 제보를 걸러내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고 투명한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훨씬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어디까지 볼 수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고요. 넷째, 채찍보다는 당근을 쓰자는 겁니다. 감시와 처벌보다는 칭찬과 보상, 근무 환경 개선으로 긍정적인 동기를 만들어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감시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만이 장기적인 해법이라는 거죠. 국가 안보라는 가치, 물론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보가 결국 우리 개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안보와 자유, 이 두 개의 중요한 가치가 부딪힐 때 우리 사회는 과연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무거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